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스파레주는 2개월 과정 아닙니까? 그 현정 씨 해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2개월 과정이지만은, 솔직히 더 이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2개월이지, 실제로 만약에 그 1대1로 가르친다 그러면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1대1로 누군가를 법원 같은 데나 물건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면 더 빨리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 술 마시면서 가르치면 더 빨리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 접촉 시간 총량을 2개월로 찢어서 그렇지 더 땡기면 더 빨리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붙어서 댕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빨리 되지. 딴 생각을 못 하니까. 그죠? 아예 들고 해도 되는데 가긋 나와? 가긋? 네, 칠판 이게 더. 오케이.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매를 갖다가 그 뭐 2개월 동안 가르쳐야 되냐라고 해도 보면은 작심하고 가르치면 뭐 2개월이 아니라 뭐 며칠 내에도 가르칠 수 있는 게 경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헤어지고 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자가 필요하고, 이 공부를 해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책을 좀 떠들러 봐야 되고 메모를 봐야만 되는 게 있죠. 그죠? 처음에 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무려 5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제 뒀던 이유는 뭐냐면,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는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레주는 말 그대로 스파르탄이죠. 조금 빡시게 가르치는 거라면, 이 렛미는 천천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개월이 늘어나죠. 그러면 천천히 가본다면은 그냥 게을르게 갈 것 같냐? 그거 아닌 거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술과 마인드다, 이게. 실제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일정 기간에 좀 묵히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속성으로 그 비닐하우스에 넣어놓고 밤에도 애를 일하게 만들어 버리죠. 통상 작물을 걷어들일 때. 그게 뭐예요? 불을 켜놓잖아. 낮은 것처럼 식물을 착시 현상을 주셔서 식물이 계속 성장하게 만들죠. 특수작물을 키울 때 그렇게 해요. 밤이면 원래 재워야 되는데 안 재우고 계속 해가 떠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애가 계속 빨리빨리 크는 거죠. 그런 게 스파레주라면, 요거는 여러분들은 잘 거를 재워가면서 정상적인 작물로 키워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 마인드가 녹아나야 되는데, 대부분 마인드를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기술도 녹이지 않고 우선 급히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소방관들 보면 그 3분 출격 막 이런 게 있잖아. 기동대들 뭐 신고 들어오면 몇 분 안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익은 상태에서 주로 졸업을 해서 그래도 돈 벌고 돌아다니는 게 신기하죠. 그게 이제 스파레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녹을 시간이 부족해서 마인드를 조금 강조하고 기술의 습득도를 높이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5개월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가 들어가냐면 이제 현장 다니고 이런 거 있죠. 우리 왜 그 스파레주 할 때 현장 다니는 거 별로 없었죠. 그러나 이제 현장 쪽에 약간 방점을 줘가지고 뭔가 다니면서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토지를 보러 갈 수도 있잖아. 토지 같은 건 아예 그 취급도 안 했잖아, 우리가. 그 스파레주에서는 당장 돈 벌 걸 먼저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좀 다녀보고, 이제 아까 이제 기진 씨가 사놓고 공실인 집이 가서 뭐 지진도 한번 맞아보고, 막 이런 게, 즉 섬도 한번 가보고, 여기에 우리가 말한 캠핑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볼까? 피크닉도 해보고, 그치, 등산도 가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사이드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마인드를 녹이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는 대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제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5개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렛민한테 여태 기대에 걸었던 거는, 처음은 1차는 지사 키우고 2차는 코치 키우는 거였지만 3차는 이제 협회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요런 거. 사람의 완전체를 만드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보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렛미는 말 그대로 수술해서 자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경매라는 것은 요런 거를 나는 기대하고 경매를 가르쳤거든요.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적 책무가 어디 있어? 이기적인 거밖에 없어. 오로지 나만 생각한다 이게. 사회적 책무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나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래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래독에서의 관점은 경매에 뭐를 없애는 거죠? 편견을 없앤다. 편견을 없애는 사고가 넓어진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나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부자 마인드는 어쨌든 뭐예요? 인과의 법칙에 기술이 들어와 있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또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만족함을 알라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건 뭐냐면 일종의 도 닦는 개념이 좀 들어와 있어. 인생을 올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약간 이 도 닦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부자 마인드고, 부자 마인드가 녹아서 있는 게 스파레주죠. 그래서 저는 왜 그랬냐면은 대부분 경매 어떤 돈 버는 재테크 기술하고 자기 인생관을 일치를 안 시켜놓고 있거든. 돈 벌 땐 돈 벌고 인생관은 따로 살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치를 시키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내가 만족도가 높아야지 직업이지. 겨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양심은 양심대로 따로 갖고, 종교 활동 따로 갖고, 돈 버는 활동 따로 갖고. 그러니까 돈은 어둠의 경로에서 벌고, 종교는 가서 선한 척하고 이런 형태로 난 못한다고. 그래서 일치하는 형태를 구상하다 보니까 떠오른 거가 부자 마인드, 선인선과 악인악과하고 만족함을 알라였고, 그 기틀하에서 경매를 이래도 가고 시세조사 훈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짠 거야. 즐거운 명도나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 털을 닫고 거기에 기둥을 올리고, 기둥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큰 이치들, 도 닦는 개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들을 넣은 거거든. 지붕 쌓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본질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란 건 부자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요 훈련 과정인 경매 편견을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즉 뭐냐면 협회 우수한 경매 프로그램을 자기 거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인성이 부자 마인드에 갖춰져 있어야 돼. 이해돼 이거? 이 논리 이해돼? 지금 카메라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내가 나가는 게 겁나네. 그쪽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네. 살짝 틀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로 오면은 그럼 여기는 보이나? 네. 그래서 애초에 부자 마인드라는 게 여러분들 경매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뭐냐를 고민했던 게 부자 마인드였어. 그게 뭐냐? 1번 선인성과 좀 인과를 좀 믿어라. 인과를 안 믿으면 이거는 무지한 거기 때문에 되게 무식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 눈탱이 치고 사기치고 이런 거 뺏고, 선인성과하고 만족함을 알아라. 그래서 선인성과와 만족함은 부자의 덕목이고 그게 마인드라는 것인데, 요거 하에서 이래독도 만들고 시세조사법도 만들고 즐거운 명도 만들고 수익률 분석법도 만들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렛민이 가져야 될 덕목은 사회적 책무다. 제가 이 기반 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 것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른 경매학원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 요거와 요거를 알고 책무가, 당연히 부자 마인드에서 책무가 나와. 돈을 벌었으면 뭔가 이렇게 퍼뜨려야 되잖아. 거기가 책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데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다음에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이게 돈을 버는 데는 인내심은 기본이죠.
인내가 없는 애들이 이제 냄비 근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당장에 지가 안 되면 뭐 난리치는 이 냄비 근성들이 있는데 이 냄비 근성이 최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책무와 인내, 그 다음에 희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 나는 이제 막 배우러 왔고 얻으러 왔는 사람한테 희생하라 그런다. 나는 지금 내 거 채우러 왔는데, 그죠? 내 거를 뽕빨 뽑으려고 왔는데 뽑기도 전에 뭘 희생하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 부자 마인드 기틀에 틀려지는 거야. 희생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이거는 현재 상태하고 관계없이 조성이 되어 있는 마음이야. 원래. 근데 사람들은 얻어야지 주지. 얻어야 희생하지.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옥션 랜민이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제가 기대한 거죠. 저의 기대는 사회적 책무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가깝게는 여러분이 스스로고 멀리는 여러분 이제 가족을 좀 이게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주는 거고 더 멀리 가면은 이제 뭐 옆 사람들을 바꿔주는 이런 책무 같은 거죠. 교회로 표현하고 알아듣게 설명하면 땅끝 전도 같은 거죠. 전도해야 지옥 안 가고 천당 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희생하는 마음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가끔은 보면은 우리들 그 공동투자 같은 경우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일시에 감정이 좋아가지고 대여섯이 뭉쳐서 일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기적인 본연의 모습을 찾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도 없고 희생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흩어지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이고 친해지려면 분명하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근데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 이기적으로 가. 아시겠죠? 근데 이기적인 게 발현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편견이 휩싸이게 돼요. 편견이 휩싸이게 되고 나중에 낙찰가 안 되고 명달들 짓듣고 싸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기술의 특징은 부자 마인드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고 부자 마인드의 어떤 결과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릴레이션십이죠. 또는 네트워킹. 여러분들이 우리 스파레주나 협회에는 프리데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선후배라는 단어가 생기죠. 이왕에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만들어 놨는데 제가 죽이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와의 끈끈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띄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강조를 이쪽에 저는 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나는 랜민인데 내가 배워가지고 그 후배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 그 후배들과의 관계 또는 거기에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 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방송에 나와서도 프리데이 강사로 와서 나는 이랬다. 나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워가면서 무엇을 얻었고. 뭔지 알죠? 여기 아까 말한 사회적 책무와 인내 희생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새로운 도전이니까 아까 이제 말씀처럼 기존의 어떤 때를 마음속에서 다 물러놔야 돼. 완벽히 바뀔 거야. 완벽히 어떻게 바뀌느냐? 부자로 바뀌겠죠. 근데 책무도 있고 희생도 하는 부자로 바뀌겠죠.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이 전문가가 돼야 돼. 어저께 우리 그 랜민이라는데 어저께 방송 들으셨다 했죠? 물건을 한두 건 여러 건 하다 보면은 벌써 차 방향 틀어서 딴 데로 가는 사람들 많아. 우리는 가면 쭉 가는 스타일인데 대충 한 좀 되면 나는 이제 쭉 가다가 재미없네. 다른 거를 해볼까? 그 다른 거가 같은 이 쭉 가는 방향에 따른 거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안 간다고. 갑자기 경매 공부해서 조금 하다가 공인중개사 따로 안 간다고. 이렇게 요거 갑자기 이렇게 쭉 파다가 갑자기 분양 쪽으로 안 가고 재건 쪽으로 안 가. 우리는 한 길만 파. 왜? 아직은 이게 깨달음의 고수 단계가 안 됐거든. 한참 멀었는데도 초보 단계에서도 그래버리니까 그나마 스파레즈 와서 성과를 냈지 만약 딴 데 갔으면 그 성격은 결과 안 나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도전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경매 도전기에 책 쓰죠, 글 쓰죠. 요거는 적어도 매주 1회는 써주셔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뭐 변화점 이런 걸 일종의 임상실험 역할도 돼요. 왜냐하면 3기 때 벌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들을 가만히 좀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쓸 게 많아. 4기에 또 어떤 그 임상이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얻은 점은 이 3기의 어떤 거를 나중에 탁 모아가지고 옥션 넷밍 관련한 책을 낼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책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직은 11월이니까 공부 조금 하면서 그 참여해서 글을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대기를 쭉 그 한 5개월치를 모아 놓으면 이게 한 권 책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걸 쫙 뿌리면 어때? 뭐가 돼? 사회적 책무가 수행이 되는 거지. 그게 뭐겠어요? 아, 나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같은 한전 출신이어도 직장인들이 갖는 그 비애랄까? 어떤 그 막막함? 요거를 그 책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 복 짓는 거잖아. 물론 저작권은 어디라 그랬죠? 저가 썼는데 뭐 이따 각서 다 써.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오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주 1회 독서 토론회를 정기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부자 마인드하고 입대기. 그래서 이제 조금 강사진들이 매주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챕터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발성 연습해야 돼. 아까 그래도 이제 보면 기진 씨는 카메라 의식하면서 말을 따듬따듬 해버리잖아. 이제 다른 분들은 아예 그런 게 없지. 자, 요거에 극복이 돼야 돼. 자유로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이크 쫙 주고 2시간 진행하라고 막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돼. 그렇잖아. 경매쟁이가 부자가 말 더듬는 데가 어디 있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제가 그러고 이제 스텝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 먼저 광주지사라고 하는데 꼭 자기는 호남 본부장이라고 그래. 아니 뭐 지사장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본부하면 뭐 할 거야? 그냥 광주지사 해.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은 자기소개도 해주시고요. 여기 카메라 앞으로 좀만 이쪽으로 가까이.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공경민사협회 광주 호남본부장 김재희 인사드립니다. 우리 협회장님은 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지사가 활성화된 게 저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1호잖아. 그리고 그때 제가 이미 명칭을 광주 호남본부로 했어요. 그때부터 아무도 없을 때도 본부장이었어. 근데 지사장이 많이 들어왔지. 그러다가 어때요? 또 다 쑥 나갔어요. 처음에 있는 거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부르셔야 된다? 그렇죠, 본부장님. 지금 다른 데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옥션 랜민 1기부터 지금 여러분들 3기까지 지금 많은 교육생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이 스파레주 탄생 과정, 이 이전에 PT 과정, 또 그 전에 최고위 과정. 광주 최고위원회 16기를 마지막으로 최고위 과정을 이제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최고위는 안 가르치려고. 내가 힘들어. 힘들어,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이 쭉 변천되어 오면서 보면 이 옥션 랜민이야말로 스파레주 다음 아니면 스파레주 교육과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에요. 원래는 이 길을 끝으로 안 한다고 했어. 누가? 아시겠죠? 그냥 내가 뒤치다거리 하는 게 힘들더라고.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뒤치다거리를 좀 많이 하셨거든. 원래 취지와 달리. 1기 때는 지사장이 케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하는 그 지사장들도 있었고, 2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치들이 쭉 가줘야 되는데 자기 사업하다 바쁘고,
그래서 막 민원도 좀 있었고. 하지만 광주는 잘 왔고.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3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죠. 부자 마인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 마인드 책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쭉 돌아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한 2가지 정도 되겠네. 2가지인데 지워도 돼? 여기만 지금 여기만 지울게요. 아니 다 지워도 돼. 아니 남겨놓고 싶어. 마치 뭘 친한 것처럼. 됐어? 네. 자,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자, 경매를 하려는 이유는 돈 벌려고. 돈을 벌면 뭐가 좋아요? 시간적인 여유, 자유, 행복. 행복 나오길 바랬어. 사실 돈을 벌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시간, 자유 뭐 이런 거 다 따지는데 결국 뭐냐면 본인의 행복이야. 그죠? 본인의 행복. 자, 그러면 행복이란 건 과연 뭘까? 돈 많고 시간 많고 뭐 이러면 될까? 그럴까요? 여기서 생각을 약간 조금 달리 해봐야 된다. 이제 저는 원래 기독교인인데 협회장님을 만나면서 불교 그 사상을 많이 제가 심취하게 됐어요. 근데 불교에서 행복이란 괴롭지 않은 거래.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괴롭지 않다는 건 뭐야? 마음이 늘 한결같다는 거거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경매에 낙찰을 받았어. 우리 기진 씨가 낙찰 받았잖아. 낙찰 받았어. 어때? 그때 기분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좋았죠? 그랬을 거야. 근데 뭐가 왔어? 지진이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그냥 그 행복했던 마음 다 어디 가버렸지. 혹출하겠을 거라고. 근데 이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셨죠? 자녀들이 다 있나요? 안 하신 분도 있고. 그 처음에 자녀를 가졌을 때 어땠어요? 행복했죠. 애를 막 낳았을 때 행복했어. 조금 키우니까 이게 이제 슬슬 말을 안 듣고 이래. 그럼 어때? 이걸 죽여 패지도 못하고. 남편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어땠어요? 사랑하고 좋아서 했죠. 그랬더니 근데 저놈이 내 뜻대로 와줘요? 안 와주거든. 어떻게 돼? 싸워. 이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된다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이란 괴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옥션 레밀 3기를 진행해 가시면서 이런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 현정 씨는 스파레주 23기 교육생이죠. 그걸 왜 잘못했을까 지금까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쁜 상태로 쭉 더 나빠져 버린 거야.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항상 사람이 좋을 수는 없어. 그러잖아. 여태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경매는 뭐라고? 인생이라고 했잖아. 그 인생관을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하는데 어떻게 행복한다? 괴롭지 않다. 일회독을 하라고 이제 배웠어. 이제 매일 배울 거예요. 일회독은 어떻게 한다? 물건 검색을 해. 야, 이거 1시간 하니까 벌써 쥐가 나. 2시간 하면 미쳐버리지. 3시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걸 본 건지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는데? 옥션 레밀 3기 돼서 어때? 나는 기뻐. 이제 나는 곧 물건 낙찰해서 막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실제로는 그게 안 돼. 첫 단추부터 힘들거든. 힘들고 괴롭지만 또 행복한 순간이 있는 거야. 그 물건 검색을 하는 시간이 최소로 걸려도 한 2개월은 걸리거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되냐? 응?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만 그래 나는 괴롭지만 하면 돼. 그냥 했던 말 잘 듣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겠다. 내가 하다가 예를 들어 좀 힘들어. 그럼 쉬어 그냥. 쉬었다가 또 다시 하면 되니까. 마음 스스로 추스리고. 분명히 이건 본인이 스스로 잘 추스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복은 뭐다? 행복은 괴롭지 않는 것. 괴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옥션 렛미 3기 끝까지 하면 제가 끝까지 옥션 렛미 3기 끝까지 하면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옥션 렛미 3기 끝까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아직 살아있네. 강의빨이 살아있어.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돼야 이제 지사를 하죠, 옛날에는. 근데 처음에 이제 말을 막 더듬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스스로. 자꾸 가서 떠들어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지금 보니까, 좋네.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들썩거리냐. 그리고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그 2개월 정도를 검색 훈련을 할 거다라고 옛날에 5개월을 잡았던 이유 중에 2개월을 검색 훈련에 투입을 했거든.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났네요. 기억력이 참 좋네요. 나는 잊어버려. 나는 돈 되는 거 아니면 잊어버리는 섭성이 있어. 자, 다음에 이제 모실 분은 곽복선 이사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맨날 앉잖아요. 뭐 경매 당한 여자 하는데 지금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안 합니다. 네. 왜 그거를 평생 가져가려고 했는데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곽복선 이사고요. 협회 온 지 저도 횟수를 이렇게 세보니까 벌써 한 7년, 8년? 우리 지금 호남 본부장님이 벌써 그렇게 됐죠.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협회에 오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1년이 한 달처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봄 돼가지고 우리 그 건물 뒤에 은천로 쪽에 벚꽃이 쫙 피면 봄이 왔구나. 벚꽃 폈네. 꽃 구경해야지. 이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꽃 지고 다 지고 여름 지나고 나면 벌써 막 가을이고 지금 올해도 지금 이게 엄청 바쁘게 살다 보니까 2019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벌렸는데 벌써 가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10월 벌써 오늘 10 며칠이다 보니까 지금 11년도 이제 19년도도 딱 2달도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하고 한 2달 조금 더 남았네요. 야, 세월이 이렇게 이제 빠르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5개월 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전에 우리 호남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음은 이제 호기가 있으니까 된 것만 해도 행복하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OT 하는 것만도 행복한데 지금 우리 은정 씨 또 이것 때문에 또 육아휴직까지 냈다가 엄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다 보면 또 개인 일정이 생기고 또 공부는 또 못 따라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내가 이 목표가 또 놓치기도 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경매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7년 동안 이 회사에 있어서 그 경매 회사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물건은 좀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관리자로서 일하기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물건 투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경매 물건을 가끔 짬나서 사이트를 뒤져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지금도 하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으면서도 물건만 보면 두근두근 뛰어요. 어디에 돈이 있을까? 이거 진짜 부자인데 나도 빨리 짬내서 시간 좀 내야 되는데 지금도 막 두근두근 뛰면서 어떤 때는 물건을 보다 보면 2시, 3시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또 회사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럼 피곤한데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날밤 새고 회사를 가게 되면 좀 피곤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꿈이 한 번도 식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생각해봤어요. 많은 교육생들이 막 멘탈이 흔들리고 또 공부하다가 한 건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겨우도 2건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쭉 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아요. 아, 이거를 인생처럼 가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 유일하게 본 사람이 협회장님. 저분은 끊지 않아. 그냥 용광로처럼 그냥 경매가 자기의 인생이고 아마 70, 80, 90대에서도 이 경매에 대한 애정으로 살 것이고. 근데 그거는 보든 뻔한데 제가 봐왔던 교육생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으면 7건, 8건 또 이제 연락이 안 닿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봐온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식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경매를 통해서 부자 되겠다. 이게 큰 그림이 아니고 그냥 물건 하나 낙찰받겠다. 요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낙찰받겠다. 낙찰받고 나면은 그 다음 거 더 부자 돼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낙찰받았으니까 또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혼자 실력이 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옥션 내민이 딱 4분인데 뭐를 가장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베풀어라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한 거를 막 나눠요. 내가 또 오늘 나눠주려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내 공부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눠주면서 또 공부가 되고, 또 하면서 그 마음속에 열정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식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나눔에서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나는 요 욕심 딱 벗어 던지고, 아, 부자 돼야지. 큰 틀에서 나누고 베풀어야지. 함께 해야지. 그 다음에 서로가 공유해야지.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지 않고 그냥 쭉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힘들어지면 서로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동반자 같은 어떤 그런 그 옥션 3기, 옥션 난민 3기가 다 성공을 해서 또 이제 앞으로 옥션 4기, 5기 쭉 갔을 때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한때는 발을 담궜지만 지금 또 연락이 다 안 닿고 있으니까 옥션 난민 3기가 롤모델이 돼서 옥션 4기가 와서 옥션 3기의 선배님 오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또 특강도 해주고 나는 옥션 3기의 누구누구였다. 나는 현재 이런 모습이었다. 옥션 10기가 됐었을 때 나는 옥션 3기였다. 4기였다.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트가 되는 게 옥션 3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롤모델이 되겠다. 저희는 이제 협회는 그렇게 또 뒷받침 해줄 테니까 열심히 성장해서 협회에서 바라는 마음, 그다음에 스스로 성장하는 마음, 그리고 또 협회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전도사가 되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협회 전도사입니다. 아셨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다 협회하면 말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경매 90%는 말이라고 했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과기사 같은 경우가 그 물건이 지금 보면은 몇 개 있긴 하는데,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본인이 쓰는 노력은 아침에 그 맥심 커피 한 잔 휘저어서 타 마시는 수준만 했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쉽게 한 거예요. 뭐 큰 노력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왔냐 보면 그게 내가 볼 때는 릴레이션십에 있다. 그러니까 그 원유 그 유조선이든 유람선을 만들면 새가나게 만드는 사람 또 따로 있고, 그죠? 쉽게 그냥 돈 얼마 주고 타는 사람이 또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역할에 관한 부분인데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노동을 하진 않잖아요. 어떤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누구는 정말 가볍게 승선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잘 하는 건 결국은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관계를 또 그 과기사는 원래부터 관계를 좀 중시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했지만은 나는 임차인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 뭐 대인 관계도 없고.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소금쟁이 때 중간에 그 과일 먹는 시간에도 내가 피해버렸잖아. 특히 말하면서 지친 것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말을 천천히 안에서 조용조용히 하는 법을 배웠지. 옛날에는 항상 슈아우트 창법을 썼어. 그러니까 강의 한 2시간 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도 시키끔 에너지 좀 채울 거 잠깐 있으면 또 밥이란다.
그 뭐 과일 먹으러 복선씨 나와라 그러는데 나는 에너지도 바닥이지. 그럼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지. 뭐 이런 상태였어. 그러니까 지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말을 많이 해도 막 알죠? 4시간씩 해도 지치지 않아요. 계속 내공이 증가되고 있어. 힘을 조절하는 걸 느끼는 거지. 이제 그런 거였어. 근데 또 옛날에도 보면 그 과기사는 그 나 같으면 말 안 섞을 사람들하고도 막 섞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참 성격이 되게 밝네.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관계 중시하는 성향이 좀 강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 제이 씨도 그래. 제이 씨도 끊임없이 날새기로 나이트에서 놀 수 있는 이 그 어떤 체력은 이 관계 중시에서 나온 게 아닌가. 맞지? 지치지 않는 체력의 근본은 내가 보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안 지치더라. 에너지를 사람한테 얻나 봐 이렇게. 기분만 나면 지치질 않아. 그런 게 좀 있는 거야. 나는 관계보다는 다른 걸重시했거든. 막 성공, 성취, 기술의 완성도. 나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서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불안해서 계속 연구를 하거든. 뭔가 이 마음에 툭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안정된 기술이 나와줘야 내가 그때 좀 쉬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게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원인으로 관계 중시하다 보니까 쉽게 얻어간 게 있어. 이번에 25기의 공투 많이 있었지. 거기서도 보면 6, 7명이 두 채를 동시에 했어요. 월요일 날 낙찰받고 화요일 날 다가구를 똑같이 낙찰받았지. 그러면 그 중에는 또 누가 일을 더 많이 해. 누구는 그냥 수저만 얻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게 관계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수저만 얻은 놈이 나중에 더더군다나 미운털이 박힐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그치? 그럼 그거 미운털이 안 박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더라도 하나씩 돌리고 뭐 관계 중시하는 무엇을 해야 돼. 즉 그 뭐냐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만큼 하고도 크게 얻어가는 묘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사는 어찌됐든 그 물건을 통해서 나름 이제 벌써 이제 그 중간 정도는 부자가 돼버렸지. 겨우 몇 개인데. 근데 거기에 앞으로 한 4, 5년 안에 또 한두 개 더 생기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안에는 이제 주식이 하나 터지고 뭐 여러 개 하면은 이제 부자로 산다라는 예언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자 스텝은 충전, 이충전 과장 얘기 듣겠습니다. 박수! 저는 아시다시피 그 이사님하고 네, 지사장님 빼고 협회에서 아마 가장 오래 교육생으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쭉 이어왔는데 과연 소금쟁이 하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 없어요. 몇 분 손가락에 꼽을 정도.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랑 저랑 공통점이 뭘까 가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야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지금 이제 5개월 시작하잖아요. 5개월 동안. 그래서 그래도 좀 뭔가가 좀 알아야지 5개월 동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것 같아요. 저는 30대 때 그러니까 31살이죠. 그때 직장을 때려쳤어요. 호기롭게. 그리고 한 3, 4년을 놀아버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 그러니까 전 지금 여자친구 만나서 돈을 막 써버리고. 근데 그때 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협회를 운 좋게 딱 만났고 거기서 이제 낙찰을 하나 딱 받았거든요. 그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방송에서는 어제 막 진짜 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좀 감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느낌은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심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네. 네. 초심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게 근데 말처럼 좀 쉽지는 않아요. 초심을 5개월 동안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요거를 좀 뭐 일기장 오늘 그래서 이제 모여서 뭐 쓸 거거든요. 목표나 이런 거.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되뇌이셔서 5개월 동안 저도 이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제 교육생 입장이고 그리고 그 협회에서 아무래도 오래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으면 즉각 말씀드릴 테니까 삐지지 마시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자, 충전이에 대해서 제가 재발견을 한 거는 이제 그 백수 건달편. 건물주 편. 나는 왜 백수 건달로 자꾸 표현하지? 백수에서 건물주로. 그 토크쇼를 하는 날 처음으로 이제 충전이를 알게 됐죠. 사실은 이제 소금쟁이에서도 티를 안 냈어.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전화 오면 사진 뜨는 게 보면은 처음 봤을 때 그 더벅머리에다가 빨간 바지 입고 다니는 거. 자기는 그때는 유행이라고 하는데 극단적 촌스러움을 갖추고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도 말도 잘 안 하고 나하고 말을, 실제 소금쟁이 때도 말을 잘 안 섞었어. 그냥. 근데 꾸준히 와. 그랬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충전이가 이제 질문을 그때 했었잖아. 그때 김부선 사건이 가지고 뭐 경매 사건 딱 했는데 질문을 막판 딱 하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 그 다음에 스파레에서 이제 교육하는데 시세 조사와 분석에 대한 질문을 카톡으로 날라와서 그때 일요일인가 됐었는데 토요일인가? 그걸 내가 답을 해주면서 이제 교육을 하다가 이제 누구 얘기 시켜놓고 내가 컴퓨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곽이사랑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시리즈로 찍자. 그럼 충전이 어때? 하면서 할 때 나는 이제 옆에 안 있었지. 그때 왜 다른 뭐 센터장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비켜주고 토크쇼를 하게 해야지 했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옆에 몇 마디 들어보니까 충전이가 원본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르친 그대로를 딱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오늘 얘기해도 5분 있으면 딴짓 하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고 있지? 지금도 이제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직원으로 오면서 이제 보니까 얘는 성격이 원래 그러더만. 성격이 직진이야. 복선 씨가 그렇지? 그냥 직진이 안 봐. 나는 딱 하나만 하면 그것만 가는.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 나는 한 놈만 패. 야, 1대 10으로 싸워도 내가 찍으면 나는 맞으면서 걔만 때려. 그런 느낌이 있더만, 성격이.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이 품질을 유지하는 그 원본 유지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강의할 때도 이러잖아. 딱 가르면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 봤지? 그래서 딱 이런 게 있어. 오히려 더 군대 출신인 형섭이는 이러고 형섭이는 이러고 있고 충전이 그래서 나는 왜 충전이를 또 이렇게 항상 그 쇼핑할 때나 서 있을 때도 보면 지금도 봐봐. 딱 군대처럼 서 있잖아. 이렇게. 나는 한 길만 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울컥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 거야. 딱 스타일이 울컥했을 거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늘 그 충전인 과정 때문에 눈시울로 그 날을 새는. 자, 1일 노예까지 체험했던 자, 형섭이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좀 머리를 짜내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바로 지금 27기 하고 계시지만 그 전기수에서 제가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었고, 그래서 교육생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교육을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교육생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상황을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면서 제 공부도 지금 도중에 직원으로서 일하게 되면서 완성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건 계속 그 원본을 유지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좀 더 경매로도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옥션 랜민 이제 하시면서 주로 큰 뭐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뭐 할 그런 건 아니고 지근거리에서 군대 영화가 나오는데 지금 근접해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소소한
그 일상들에 대한 대화들 이런 걸 좀 담아서 아무래도 경매 얘기만 하면 렛민이 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보셔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약간은 개인적인 그런 일들과 또 관심사들 이런 것들도 경매와 분명히 부합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얘기 나누면서 영상 촬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 수저를 얻는다. 요게 바로 우리 그 협회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는 혜택들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다른 데서는 한 10개를 일을 해서 가져갈 거를 여기서는 일 정도 일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물건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킹콩 클럽 같은 거를 이제 고안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회원들을 만들고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경매물 뒤지게 되지. 그 다음에 리포트를 써줘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 물건에 리포트 하나 쓰는데 힘들지만 여기는 남의 거를 10개, 20개씩 써줘야 돼. 그러면 이게 한 달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아, 이 물건을 보는 눈이 거기서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스파레주나 이 렛민의 길은 요렇게 가는 완만한 길이라면 킹콩 클럽에서 리포트 써주는 길은 수직으로 이렇게 왜 콜럼버스호를 수직으로 세워놓잖아. 그 다음에 발사대에서 확 쏘면 수직으로 상승해서 우주로 가는 거 봤죠? 그런 길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정상을 향해 가는데 리포트를 그렇게 계속 쓰고 물건을 계속 보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가볍게 가는 적은 노동이지만 빨리 가는 길이죠.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야 리포트 10개 써와라 그러면은 이건 한 1년 지나. 그죠? 우리 그 졸업해봤지만 리포트 하나 쓰는데 한 세월이잖아. 근데 이제 그 한 세월을 한 사람한테 매달 3개씩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물건이 나왔어. 그럼 물건이 좋으면은 누가 들어갈 것 같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형섭이는 아직 그 단계를 아직 못 본 거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까 과기사는 물건을 아까 이제 본인은 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은 자기 업무에 더 시간을 투자하지만 물건을 하나씩 사는 거는 그냥 정말 그저 무슨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그래 진짜 쉽게 왜냐면 또 그 마인드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 집단에서 고르는 물건들이고 어느 정도 통과된 물건이니까 굳이 내가 마인드 안 갖춰도 난 따라오고 신뢰만 있으면 그냥 집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낚싯배에서 고기잡이에서 배를 막 그 생선을 주워 올릴 때 생선의 지느러미에 내가 맡기도 하고 또 막 뭐 지저분하고 뭐 째고 뭐 냄새나고만 하지만 서울에서는 백화점 가서 깔끔하게 조리된 거 그 뭐 손질된 걸로 가볍게 가져와서 먹잖아. 딱 그 시기라고 보면 돼. 뭔가 자리가 다른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저 놓는 자리에 지금 노출돼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회사의 업무 자체가 경매를 잘해야만 업무 실적이 좋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비즈니스가 전부 다 경매장이면 잘하게끔 경매의 트레이닝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거는 충전이가 겪어봤지? 그지? 경매 물건 조사에만 되는 그 기술만 가지고 본사의 업무를 적용하려고 그래도 완전 베이비야. 그랬지? 최단 기간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업무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우리가 바둑판에 이렇게 그 바둑 알이 막 나져 있죠, 무질서하게. 그지만 어때요? 놓는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놓는 순서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져. 이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자본 운용도 같은 개념이야. 내가 이 돈을 어떤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미래가 밝아져. 바둑 생각하시면 돼. 바둑. 됐죠? 자, 그럼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죠? 지금 몇 시죠? 11시 50분입니다. 벌써 11시 50분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오전에 OT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A4지 한 장씩 드렸죠? A4지에 뭘 써놔야 되냐면 앞으로 그 5개월간 여러분들이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개월을 달려가는 그 자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요? 약속? 다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5개월 이후에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집으로 싸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개월 후에 여러분이 받아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5개월 이후에 나에게, 제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이후에 나에게 딱 거기 쓰고 이제 그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은정아 그동안 고생했지 어땠지 하면서 감동 있게 써보세요. 난 이런 거 그러면 그 편지를 5개월 후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0분 드리면 되잖아. 천천히 써보세요. 감정 실어가지고 자.